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는 뭐하러 하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결혼 당연히 안 하시겠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혼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작은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이 그다지 길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전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긴 합니다. 남편과는 직장 선배님이 소개를 해주신 경우였어요. 좋은 남자고 성실한 남자니 저랑 꼭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한번 만나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를 엄청 이뻐라 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잘 따르던 분이라서 남자를 만날 생각 없었지만 얼마나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기에 저리 말씀을 하실까 싶어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직장 선배님의 말처럼 남편은 성실하고 수더분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곰처럼 둥글둥글한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체구도 큰 편이고 다 둥글둥글한 편이라 작은 저는 남편이 옆에 서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요. 체구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도 좋고, 그리고 제가 믿고 따르는 선배님이 적극 추천해준 남자였기에 믿고 저는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만일 새똥을 맞았다 치자고요. 그럼 남편은 이리 말합니다. 제가 맞은 것보단 자기가 맞아서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많이들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면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과격해지는? 그런데 남편은 운전을 할 때도 갑자기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도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거나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남자친구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성격이 완전 변해버리곤 했었는데 비교가 되니깐 매너 있는 남편한테 더 끌릴 수밖에 없었죠. 교제는 1년 정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라고 남편이 제게 말을 했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 예스의 대답을 주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저를 인사시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이미 인사를 드렸는데 말이죠. 인사 가자라고 말을 하겠지. 이번 주엔 하겠지. 혹은 다음 주엔 하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냐고요. 혹시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시냐. 부모님이 생각해 두신 여자가 있으신 거냐. 나 그런 거 상처 안 받을 테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말을 좀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힘들게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 자기야. 자기가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말이야.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건 더더욱이 아니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드리면 되냐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아, 아직도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못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일정을 아직 못 잡았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일이 많이 바쁘셔? 시간을 못 내실 정도로? 그게 아니라, 음, 굳이 소개를 시켜야 하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알아서 결혼하면 되지. 뭐하러 인사까지 시키냐라는 그런 분위기야. 자기야, 미안해. 내가 사실은 우리 집에서 좀 천덕꾸러기야. 다들 그렇잖아.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헤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안에서 인정이 아니라 무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여행을 갔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왔다면서 저쪽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한참을 받고 있는데 전화 받는 모습 보면 대충 감 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편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지 불편하게 전화 받고 있는지. 그런데 너무 불편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회사인가? 그래서 저런가? 하고 살금살금 남편에게로 다가갔는데 주변이 워낙에 조용하다 보니 전화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주 매우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도련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형수님 같았어요. 남편의 형수님 말이죠. 그런데 형수님이 시동생한테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르나요? 아무리 사이가 편해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한 것이냐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 조카 생일인데, 아, 선물이 도착 안 했다고. 조카가 원하는 선물을 직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봐. 애가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형수님이 화를 내신 건 아니고, 원래 우리 형수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야. 그래서 그래. 별거 아니야, 자기야. 딱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형수란 사람도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거였어요. 암튼 저는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아예 없는 듯 했고, 집으로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 집 앞 카페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커피는 또 저랑 남편만 마셨고, 금방 일어날 것이니 시키지 말아라 라고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상견례 해야 하냐? 아우, 귀찮은데. 그럼 애비가 시간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 되겠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니? 그냥 결혼식 날짜만 알려줘. 참석할 테니까. 얘들 결혼시키면서 내가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니들은 좀 편하게 보내고 싶구나.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들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거든. 알지 며느라. 그때 나 혓바늘 엄청 돋았었던 거. 아, 맞아요, 어머니. 도련님, 요즘엔 많이 간소화한다면서요. 그리고 둘이 알아서 결혼하는 건데 뭐 부모님을 만나게 해요? 살면서 얼마나 만난다고. 그런 귀찮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정해서 알려줘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해야 해. 알아서 결혼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안 그래요, 어머니? 아주 지랄을 쌈 싸먹고 있구나라는 소리가 목구멍 중간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 저는 참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저리 막 말을 하는데 평소 우리 남편에게 어찌했을까? 일이 내가 있어도 무시를 하는데 아, 평소엔 어떨까?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참으며 웃으면서 그래도 인사는 받아주셔야죠 하고 애교를 떨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요. 속에서는 열불이 나다 못해 마그마가 들끓고 있었지만 우리 남편 얼굴 봐서 우리 남편 입장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결국 상견례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긴 했었죠. 제가 저 자세로 나가니까 남편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보셨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다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딱 이거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뭔가를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었고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뭐 직장 다니세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식당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사돈. 허허. 짬뽕이요? 아, 아, 중화 요리집 하시는구나? 저는 기름진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름 냄새 많이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대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아, 별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저희 부모님은 내색 안 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발 참아달라 부탁을 드린 후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확실하게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놈은 사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될 놈이구나. 그동안 딸 하나 키워서 적적했었는데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라고요. 결혼했고 시댁에선 아무 상관도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아이고 집들이도 취소를 하셨어요. 그것도 당일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몇 번 일정 확인을 했었는데 음식 다 차려놓고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부부와 여행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집들이 음식 먹은 걸로 할 테니 니들끼리 하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했어요. 울면서 아이처럼 막 울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이후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남편은 실직을 당하게 되었고 속상할 만도 한데 실직당한 그 다음날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아버지는 우선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가장은 그리하는 거라 했어요. 여름엔 더워서 고생, 겨울엔 추워서 고생스러웠지만 가장은 그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남편을 지켜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엄마 아빠가 좀 원망스러웠어요. 딸 하나 있는 것이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이 실직을 했을 때 아빠 가는 식당으로 남편을 부를 것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는 겁니다. 엄마한테 아빠 왜 그러냐고, 우리 남편 고생하는 거 모르냐고, 분명히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좀 볼멘소리를 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가게는 짬뽕으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홀은 넓지 않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짬뽕 한 그릇을 먹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남편이 맡아서 하면 아빠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곳이니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니까 자주 문을 닫다 보니 가르쳐 주기도 편하고 아주 좋잖아요. 기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식당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사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들로 받아줘도 되는 건지 아빠는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코로나 끝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아빠는 남편에게 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고 그리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바로 명의 변경을 해주신다 했습니다. 아빠의 가게가 남편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죠.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연세도 드셨고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거의 가게에서 지냈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예 친정 부모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책임감도 막중했고 자신이 해서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가게를 준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우리 늙은이들의 노후도 네가 이제는 책임져라 라는 말이니 하루빨리 더 배웠어야겠죠. 아빠에게 비법을 배우고 먹지를 배우고 그러다가 다치고 손도 베이고 뭐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들도 생겼었지만 남편은 본인 성격대로 성실하게 순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참 살면서 음식이란 것을 직업으로 해봐야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일 텐데 그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아빠가 식당을 했었을 때보다 더 흥하게 식당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잘한다 칭찬하셨고 저는 뭐 매일매일 남편을 보면서 어깨춤을 췄었죠.
하루하루 안정이 되어가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저 또한 오랫동안 몸 담았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몸조리를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부인 한번 모시지 그러니? 그래도 사위가 저리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배달일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은 드렸어? 아버지 식당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고? 아니, 말 안 했는데? 나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더라고. 거긴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무슨 뭘 모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야. 사위 입장에선 좀 다를 수도 있어. 이게 내조라는 거다. 네가 슬쩍 물어보거라. 얼마나 대견히 하시겠니? 지금 사위 버리면 대겨 부럽지 않잖아? 그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알겠어.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그런데 그렇게 딱히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엄마가 그리 말했으니까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이번 달 생활비 잘 들어왔지? 잘 들어왔어. 그런데 500원 좀 많은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니들한테 써도 돼.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우리 주머니 텅텅 비면서까지 엄마 아빠한테 다 주는 건 아니야. 나 몰라? 여우인 거? 엄마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어머니보다 덜한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아빠의 식당을 남편이 하고 있다. 한번 대접하고자 하니 시간 내셔서 가게 한번 오셔라. 형님 반응도 시큰둥했지만 짐작했던 부분이라 저는 서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님에게 그 말한 거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달 뒤쯤 식당이 발칵 뒤집어지죠. 형님과 시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남편의 식당이 말이죠. 말도 안 하고 찾아왔는데 남편이 불러서 부랴부랴 갔는데 식사를 하시지도 않고 그냥 남편을 데리고 밖에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이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옛날 여행지에서 전화를 받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주차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무리에게 다가가죠. 저를 보더니 배가 나름 많이 나왔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네 것이라며 네 것이면 형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지금 싫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서방님, 너무하세요. 힘드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이 잘 돼야지만 서방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주셨다면서요. 서방님 명의라면서요. 그런데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활비 준다고요. 동서 아이도 가졌고 배도 저리 나왔는데 서방님이 집에서 좀 돌봐야죠. 아니, 왜 처갓집에 돈을 퍼주고 있어요? 줬으면 이제 끝이지. 그래. 너 그동안 이곳에서 일 배울 때 공짜로 한 거 아니야? 돈 받았어? 아니잖아. 그럼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형한테 넘겨. 너한테 생활비 준다니까. 형 아는 친구 중에 아주 기똥차게 중식하는 셰프가 있대. 그 사람이랑 이거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네 형한테 넘기라고. 어? 네 것이면 형 것도 되는 거야.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래? 남편이 얼굴이 울긋불긋하더라고요. 참고 있는 게 보였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얼굴이 더 밝아져 보였고 팔의 근육까지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이 가게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니한테요. 아는 셰프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 가게를 통째로 넘기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하러 남편을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인간들인가 싶었습니다.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편이 확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가더라고요. 바로 코앞까지 말이죠. 뭐 해줬는데요?
내 것이 형 것이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던 건데요? 그럼 형 것도 내 것이에요? 지금 형이 살고 있는 그 집, 어머니가 해준 그 집, 그것도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그 집 먼저 줘봐요. 네? 정말 내 것이 형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온 거라면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 해보라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어머니나 형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바라는 건데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결혼했고 귀찮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잘 되는 가게 보니까 욕심 생겨요? 갑자기 막 간섭하고 싶어져요? 이건 제 것이지만 장모님 장인어른 거예요. 기름 냄새 맡으면 울렁인다 하던 사람이 참 뻔뻔도 하네요. 진짜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남남처럼 살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더 이상 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만 나를 실망시키라고요. 남편이 큰 소리 치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친정 엄마가 오시는 바람에 그들은 그래도 창피함은 아는지 도망치듯 가버렸고, 남편은 그날 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싶다면서 그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꼴 또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남편의 것은 언제든지 빼앗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땀 흘려 일군 그 식당을 내놓아라 한 거겠죠. 원래도 연락 안 했지만 남편은 아예 그들을 차단했고, 저 또한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안정을 취해야 하니 연락 다 피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형님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긴 했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아주버니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남편에게 잘 좀 말해달라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참 뻔뻔하시네요. 그 가게 저희 아빠 가게였어요. 지금 뭘 잘 말해달라 하는 건가요? 형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무시하시나 본데, 저희도 셈은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셋이에요. 아니다, 다섯이네? 우리 부모님도 계시니까. 저희도 기본적인 셈은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지금 형님의 말 엄청 뻔뻔하고 무식한 소리라는 것쯤은 알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추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정하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선 거의 쓰러질 뻔했었다고. 건강하신 분이시고 그날 소리치는 것 보니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으니 그런 소리도 말라 했네요. 참 사람들 뻔뻔해요. 그리고 우습게 봐요.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인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장인 장모님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우리 남편은 꿈틀이 아니라 발버둥급 아니겠어요? 너무 몰랐던 거죠. 그들이 남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허접한 소리를 한 거겠죠. 연락 딱 끊고 잘 출산했고 친정 부모님 잘 봉양하며 아주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 우리 남편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삶을 보상받는 듯해서 매일매일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